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6월 셋째 주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서대문 시작합니다. 주민서대문은 지난 한 주 서대문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주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님 그리고 황호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민서대문이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거 다 듣고 싶은데 밀린 거 그래도 꽤 돼서 다 듣는 게 너무 길다 그러신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저희가 이제 좀 지난 회차의 하이라이트만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서대문 자체가 서대문의 한 주를 요약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서대문 주민이라면 누구나 들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체 파일이 다 올라가고요. 네네. 네, 그 중에서 약간 이제 엑기스 이제 이슈 우리가 조금 주요하게 했었던 이슈들을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5월 1일 거랑 8일 거 방송이 그렇게 좀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좀 들어와 주시면 좋고, 특히 또 이렇게 서울시 요번에 올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8일 방송은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결의를 했었잖아요. 네, 일본 강제 징용이 되죠. 징용 관련된 거. 특히 이번에 또 이제 후쿠시마 이렇게 등등등 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 대표님 지난주에 생일이셨다고 페이스북에 생일도 챙겨주시나요? 그럼 저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이제 또 생일을 맞아 좀 다짐한 게 혹시 있으세요? 뭘 다짐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짐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짐은 좋아하죠. 네, 잘 다져야죠. 동네 잘 다지겠습니다.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주민들과 더 잘 소통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다. 제가 이렇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황 PD님은 지난주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하려고 오다 보니까 난가자동 일대 신통기획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서 이거 황 PD님이랑 또 우리 방송국 사람들 약간 심기가 안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신고했습니다. 신고했고 사실은 약간 조금 시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민원을 넣는데 과연 이거 얼마나 빨리 해주려나. 근데 빨리는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주민 설명회가 했는데 그걸 이제 건설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홍보하는 그런 모양의 현수막. 그 약간 건설사에서 평소에 많이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좀 자기들 홍보를 하면서 나중에 혹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우리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데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 주민설명회를 건설사에서 홍보를 하냐. 그리고 또 내용과는 별개로 어쨌든 주민들 다니는 길에 저렇게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것 자체가 좀 기분 나쁘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당들 이제 현수막 보실 때도 필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눈살 찌푸리신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걸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그냥 일반 우리 서대문 라디오도 우리 이거 합니다 하고 홍보 못 하잖아요. 못 하죠. 한순간 다 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정 게시대에 그렇죠.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격 꽤 비싸요, 그거. 네. 거기에 말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갑자기 길 아무데나 하면은 주민들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넣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약간 의심스러운 거는 빨리 처리를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더라고요. 저 보니까 이 동네 주민분들이 약간 이제 약간 아직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데 이게 약간 미적미적 처리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분이 썩 이거는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다른 상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나쁜 쪽으로 상상을 해보면 구청장님이 싫어하는 사업이었어도 이렇게 오래 붙어 있을까? 네. 이게 어쨌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는 게 구청장님의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거랑 약간 분위기가 맞는 현수막이다 보니 안 떼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불법이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 이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사인의 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은 그런 건설사나 뭐 정비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선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구청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좀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해 주셔야지. 그게 뭐 건설사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걸 이제 뭐 그 어디죠? 그 추진위에서 하는데 그 재개발 추진위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홍보를 설명회를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사에서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동네에서 예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라죠? 싸움나게 하고 자극한다. 네, 자극하고 더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조용조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난주 소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주민들이 계속 좀 우려하시던 상황들이 그래도 약간 일단락되는 소식들이 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볼 거는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백년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짓겠다는 구청 계획한 소식인데요. 구청이 일단 백년근린공원에는 안 짓겠다.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뭐 가장 컸을 거고 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도 이게 백년근린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구청이 좀 손발이 맞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근린공원으로 더 잘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백년근린공원의 추진이 일단은 해서 뭐 걱정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한숨이 돌리게 되었다. 예,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무엇보다 이제 주민의 의견을 서대문구청이 쫓아서 이제 집행을 철회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를 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좀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늦게라도 예. 그리고 이제 차제에 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주민과의 소통을 안 했냐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했던 말은 뭐 절차상 우리는 발표하고 뭐 어느 정도 뭐가 됐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거의 다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주민분들은. 실제로 구의회에서 저기 담당 과장이었나가 발표를 뭐라 했냐면은 뭐 공청회 같은 거 언제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실시 설계 나오고 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니 실시 설계가 나오고 공청회를 할지 한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네? 이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실시 설계도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까지 들었는데 안 해? 그러니까. 라고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당신들 계획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냥 만든다는 거 말고 계획이 없는데요? 또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제에 꼭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서대문구가 어떤 거를 이제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좀 수렴할 건가에 대한 절차도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절차도 그렇고 뭔가 이게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보면. 당연하죠. 네. 이게 실수하게 나오고 한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건 뭐 우리 얘기 안 듣겠다는 얘기구나. 밀어붙이겠다는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과정, 소통의 이렇게 그 구조 이런 것들 조금 잘 만들 필요가.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뭐 재개발 재건축도 그러지만 어느 타임까지 가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어느 단계에서는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자 이때 우리 의견을 한번 모아봅시다. 이때 한번 의견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뭐 거의 관리처분까지 갈 때. 근데 관리처분 떨어지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철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너무 늦다는 거죠. 뭐 이게 약간 좀 그래요. 약간 공무원들이 실제로 공무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뭔가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분들은 다 찬성할 겁니다라고. 이제 그럴싸하게 그림이 이제 포장돼서 나오니. 네. 그러면 아마도 다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비슷한 것 중에 파크골프장 가도 그런 고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실시 설계가 나와서 그럴싸하게 그림이 나오면 인근 주민들은 찬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통개발에서의 그 담당하던 공무원이 했던 얘기와 약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약간 공무원들이 어떤 시스템이 비슷하구나 이게. 그림이 좀 나오면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면 주민들은 찬성할 거야.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좀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행정의 습성이 있는 거죠. 행정은 본인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선출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는 고독한 결단이겠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또 멈춰줘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완전히 걱정을 떨칠 수는 없는 게 파크골프장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 지금 좀 약간 새 부지를 구청에서 찾고 있는데 구청 문서에 따르면 새 부지로 유력한 곳이 이제 백년 약수골 주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찬반 양론이 여전히 좀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이 어디입니까? 파크골프 원래 했던 저기 스위스 그랜드 호텔 뒤에 거기를 취소하면서 여기를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문서가 있어요. 구청에. 근데 구청에다 어떤 분이 문의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뭐 결정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또 어느 순간 이곳으로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실시하게 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에 통화했던 분은 진짜 화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는 통화하고 난 다음에 진행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백년 근린공원 쪽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약간 전략을 다르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명지초등학교랑 홍현초등학교 사이라서 이제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라 차량 통행의 문제라던가 뭐 기존에 뭐 거기도 뭐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계획이 좀 구체화되거나 좀 저희가 좀 취재를 하거나 해서 이건 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백년약수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우리 촌땅 먹는 곳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문석진 전 청장님 계실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원일 때 그곳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기한 놀이터를 그곳에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의 발표는 없지만 혹시 신기한 놀이터를 취소하고 거기에 이제 이거를 또 지으려고 하는 건지 좀 정확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놀이터를 취소하고 이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시위지라는 거. 또 여기도 시위지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쨌든 발표했잖아요. 백년산을 뭐 근린공원화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시위지이고 굳이 이제 서울시 발표를 따르면 서울시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일정하게는 결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끼어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성원 청장님이 후보 시절에도 자주 말씀하셨던 거는 관내에 우리가 이럴 할 만한 부지가 없으니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굴뚝 같지만 우리 관외에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거나 임대를 좀 이제 길게 해가지고 여기에 파크골프를 만들겠다 장을라고 했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싫어요 이렇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굳이 계속 그 힐튼 호텔, 스위스 그랜드 호텔 그 주변을 취소하고 또 약수골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수골도 어쨌든 백년산의 한 자락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얘기 나온 것 중에 뭐 분당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도 분당이 아니죠. 고향. 그러니까 여기서 분당까지 여기서 분당까지 가는 건 너무 멀죠. 죄송합니다. 네. 고향 쪽에 뭐 이렇게 뭐 부지를 좀 알아본다. 약간 뭐 이것도 안에는 있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글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강 부지 거기에 이제 이런 체육 시설이 있거든요. 뭐 축구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그러면 외부에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자.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걸 진짜 무리해서 관내로 하려다 보니까 점점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천연동에 동명여중 있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중학교 중에 최초로 이제 2027년에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또 동문들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학교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폐지 반대가 나온 것을 근거로 일단은 유보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것도 약간 좀 우려하시던 부분들이 일단락은 되긴 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이제 학생 수 감소라는 문제가. 그래서 언제 좀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가 폐교 위기라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하긴 하죠. 아직도 보면은 서대문구에 새롭게 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쵸. 근데 뭐 서울에서도 아주 서울이지만 주소상으로는 아주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좀 폐교가 되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강서구에 하나가 뭐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 네. 사실은 뭐 신촌에도 지금 이성환 청장의 이성환 청장의 약간 그 뭐랄까 공약 비스무리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공연장을 짓겠다가 약간 이제 이성환 청장의 뭐 공약 비슷한 거이죠. 그래서 지금 뭐 줄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한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아이들이 학교를 하염없이 멀리 다닐 수는 없잖아요. 특히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저학년까지도 사실은 좀 이게 멀리 가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죠, 학부모들은. 네, 뭐 동명여중 같은 경우도 폐교가 되면은 뭐 중앙여중이나 뭐 그런 데로 또 넘어가야 하니까 그런 좀 근본적인 좀 전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소식일 텐데요. 뭐 지난 금요일에 서부선 102번 정류장 관련해서 구청의 주민공청회가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대에는 이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아직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뭐 금요일에 주민공청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구청에서 준비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좀 공청회 제가 알고 있는 공청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청회 관련해 가지고 통장 반장 등등등이 약간 소집 그런 것들을 좀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원 느낌. 네, 동원 느낌으로 좀 이렇게 문자를 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이게 공청회를 빙자한 약간 뭔가 조금 기분이 썩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통 공청회를 할 때 구에서 하면은 청장님이 이제 축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여는 말을 보통 하죠. 네. 토론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청장님이 이야기하신 지역에 왜 이게 필요한가 역사가 뭐 이런 얘기할 거고 역사 위치는 바뀐 적이 있었는가 뭐 이런 얘기 정도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식수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좀 판단하는 거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시간에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서대문구만 해당하는 소식은 아닌데요. 서대문구 주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소식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정부가 도심철도를 지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성환 구청장님이 경의선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뭐 이제 계속 공약을 하고 계셔서 뭐 좀 관련이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말 그대로 지상철도를 지화하는 것들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법에 지금 걸쳐 있는 건데 하나의 법을 좀 모으는 성격의 법입니다. 특별법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전히 발표된 건 아니라서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의 특별법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정부 자체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도 이제 어떤 사업을 빨리 하게 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거나 아니면 재정을 어떻게 지원한다거나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예산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가 이건 한 번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도록 뭐 아주 세게 밀어줄게. 결국 돈 문제가 언급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의 계획 발표에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거를 면제하거나 이걸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쓰겠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절차적으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고 사실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이 특별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이게 내용입니다. 기사 자체도 정확하게 뭐 나온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네네. 민자를 통해 가지고 지상을 개발하고 지하화를 하면서 그 돈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적인 약간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딱히 의미 별로 크게 있나 없나에 대한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서부경전철을 민자로 하면은 이게 민자의 돈으로 건설해 놓고 뭐 10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수익을 이제 민자업자가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이 사람들은 지하화시킨다는 거. 지하하고 이제 지상에다가 지상에 이제 어떤 사업권을 그렇죠. 따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쪽 저쪽 서울시장들도 다 경의선 지하한다고 할 때도 저는 조금 그랬었는데 우리가 연남동 이 길을 연트럴파크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는 이유도 이제 선영의 공원이라는 공원은 그 유형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뭐 정사각형보다는 길게 늘어뜨릴 때 양 주변에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그 주민 만족도도 높더라. 이제 이런 건데 그야말로 저는 이제 지하화하는 건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고 났을 때 여기를 공원으로 하지 않고 그 위에 뭔가를 또 지어서 민간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획으로는. 그래서 뭐 임대를 하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거 구간이 기니까 몇 군데 집중 이 정도만 하면 모르겠지만 이걸 정말 말고도 거기다 또 뭐 집 짓고 건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효과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차 길이라는 게 얇고 폭이 좁고 길잖아요. 그럼 이 폭이 좁은 곳을 개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용산이 그게 개발을 용산 거기 부지 있었잖아요. 그 부지가 개발을 한 해 만에 그랬던 이유도 거기는 철도창이 있기 때문에 대지가 넓어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을 한 해 만에 이게 나온 건데 경의선 같은 데는 그냥 길잖아요. 길쭉하잖아요. 그냥 여기다 뭘 개발을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어떤 거를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특별법대로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다 때려 넣는 거를 이렇게 민자로 받아서 그 위에는 민자가 개발을 하라고 하면은 거기 위에다가 뭘 지을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도 저는 약간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행복주택 특히 이제 우리 가자역에 있는 그 행복주택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덮어가지고 위에 건물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게 지하를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지하철 있는 건물 가끔 느껴지잖아요. 아, 지하철 지나가구나. 그렇죠.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공법 자체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건물 지을 때. 네. 이게 진동에 이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엄청 깊게 넣어야죠. 깊게 넣지는 그것도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이 지하한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법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깊숙하게 넣거나 둘 다 결국은 돈인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곳에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돌려보면 뭐 나라에서 돈을 보니까 뭐 더 대줄 것 같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민간 자본으로 해서 개발하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성원 청장님께서는 늘 지금 말씀하셨던 경의선 지하에 있어서 네. 본인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교감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지금 이게 발표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요. 대선도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정부 측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모든 지상철을 지하화를 하면 45조가 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까지를 지하화 공약으로 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24조가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령 뭐 24조를 써서 경원선까지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경의선의 순서가 올까 말까 이제 정부의 공약을 그대로 따르면 뭐 이성원 청장님이 아주 뛰어난 정책 능력으로 순서를 앞으로 끼워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의선이 이 지금 나와 있는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보다 앞으로 갈 가능성은 딱히 어딨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중요도나 이런 거에서. 경의선이 뭐 어쨌든 지금 1호선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1호선 라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이명박 서울시장 때 뉴타운이라는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규모가 크게 빠르게 네. 이렇게 모든 행정적인 거 처리해줬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 특별법을 그릴 거고 다만 이제 기재부는 예타 면제나 이런 거에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하겠지만 이 내부를 뚫고 봤을 때 만약 23조 한 25조가 네. 이 뭐 세계선을 지하하는데 든다. 근데 이게 10년 동안 드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서울시가 하면은 좀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 민자가 들어오고 등등등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근데 민자 사업으로 없이 아니고 한다고요, 이거요? 재정 사업으로 해야죠. 재정 사업으로 근데 안 할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서울시발표가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민자로 이렇게 충당한다. 뭐 이런 건지 정확히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전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국가와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여져요. 감당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100%를 다 때려 넣어서 그 정부와 서울시만의 돈으로 할 것인가는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서.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것도 한다면 찬성할 수 있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부가연동에 살 때 그 12시쯤에 보면 기차 지난 거 딱 느껴져요. 밤 12시에. 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좀 무뎌지긴 하지만 특히 여름에 문 열면은 엄청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주변 사람들의 피해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에서의 지금 이제 교통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화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혹은 서울시가 면밀한 계획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발표만 해놓으면은 주변 땅값만 뭐 이렇게 또 애매해지고 괜히 이래놓고 기대만 높이고 사업비만 더 추산 높여지고 답은 안 나오고 그래서 뭐 민자로 가니 어쩌니 하면서 더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수색 같은 경우도 뭐 이종가 들여가지고 재활 하겠다는 계획 발표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참 됐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준비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왜 이거를 발표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수도권에서 조금 뭐 여당이 밀린다는 보도들이 많으니까 총선용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뭐 총선용이겠죠 뭐. 그림은 딱 그렇게 보여지죠. 네. 우리가 정치적 색안경을 네. 끼고 보면은 네. 아니 뭐 세한게 아니더라도 뭐 총선 때 이런 거 발표하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뭐 어쨌든 뭐 뉴타운 뭐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특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승리를 여당이 할 수 있는 큰 좀 아젠다가 뭘까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발표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선들에 관련되신 이제 여당 후보들이 다 나와서 그러겠죠. 이거 내가 만들었다. 그러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점들이 솔직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이 비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가 일본도 지금 많잖아요. 일본 특히나 지금 이렇게 전철들이 지상이 많은데 뭐 한 1km에 뭐 예산이 1조씩 얘기되고 있어가지고 1km에 1조씩. 그래서 지금 하다가 다 접고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문제가 과연 24조로 해결이 될 것인가, 45조로 이게 지금 100 몇 킬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좀 사고 소식인데요. 좀 가슴 아픈 소식인데 지난 13일에 충정역 인근에서 택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큰 길로 빠져 나오면서 삼중 추돌 사고를 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택시 운전하시던 77세 운전자가 사망을 했고 또 그 택시가 친 보행자가 조금 중한 상태고 또 나머지 이제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계시던 세 분이 또 다치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고가 처음 시작한 지점은 이제 마포구 아현동 복례초등학교 근처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서대문구 경계인 이제 충정로역 대로까지도 왔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운전자가 사망을 하면서 사고의 원인이 지금 약간 좀 불명한 상황인데 골목에서 갑자기 속도를 대낮에 내서 근데 이게 또 택시기 때문에 택시가 대낮에 웬만한 음주운전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운전 미숙 혹은 뭐 차량 결함 혹은 뭐 그분 급발진 혹은 뭐 운전자가 갑자기 뭐 정신을 잃었다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고인데 뭐 아직 좀 뭐 사망하시고 그러면서 밝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부상 당하신 분들 좀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답답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운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제 어르신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 뭐 그분들 생계니까 이제 안 돼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운전하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일부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민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엑소의 파워고요.
노래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머뭇거리지만 몸 자, 시간이었어. 너의 미래는 바로 상상을 달렸어. 두려움 따윈 버려. 우린 그래도 돼. 모든 열쇠는 너에게 있는데 잠들지 않아도 꿈꾸던 널 잊지 않기를 바래 바래. 오늘 우리 함께 신나게 한번 불태워볼까. 꼭 하나 된 feeling feeling. So turn me up. We got that power power.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We got that power power. 이 음악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Turn the music up. 고민은 이제 그만 stop. 시간은 가 지금 더 틱탁. We take shots, we take shots. 떠나자 우리가 bang bang power. 이어폰 달고 흘러 나오는 멜로디로 시끄러운 손 닫고 볼륨은 up high. We got that power every time. 잠들지 않아도 꿈꾸던 널 잊지 않기를 바래 바래. 오늘 다시 함께 신나게 한번 불태워볼까. 꼭 하나 된 feeling feeling. So turn me up. We got that power power.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We got that power power. 이 음악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지쳐버리는 그날이 오면 기억해 baby. 아름다웠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네 안에 있다는 걸. Oh we got that. Oh we got that. Yeah. Oh yeah. We got that. We got that power power. 이 음악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Turn the music up.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주민 서대문 듣고 계시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성원 구청장이 곧 취임 1주년이 돼서 뭐 1주년 기념 인터뷰가 있었어서요. 무슨 얘기 하셨나 좀 살펴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뭐 일단 신화일보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다른 뭐 조금 뭐 중소 언론들이랑도 뭐 다른 했는데 내용들이 다 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자세한 신화일보 거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성과로 홍제천 폭포 카페를 뭐 했다. 그게 좀 기존 인터뷰랑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홍제천 폭포 카페 요새 뭐 좀 나름 핫하더라고요. 뭐 인스타나 네.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근데 취임 그 구청장 취임 이전인 작년 4월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 계획을 발표했던 건데 뭐 무사히 만드는데 구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긴 하셨을 텐데 본인이 계획한 건 아니어서 첫 번째 성과라고 말하기 약간 조금 애매하다 보실 수 있는 상황 뭐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때 만들어지면 다 내가 한 거.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유퀴즈에도 홍제천 그 폭포 카페가 나오던데 아쉽게 뭐 여기가 홍제천 폭포 카페라는 설명은 안 해주고 그 아는 배경, 사람 눈에만 보이네. 네, 동네 사람들 저기 홍제천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유퀴즈에도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뭐 재밌는 지점은 우리가 계속 신촌 상권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뭐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고 나서 구청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고 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좀 제가 본 걸로는 최초로 좀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구청장 인터뷰에 따르면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는 것에 따라서 신촌 지역의 2023년 1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501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1분기인 457억 원은 물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 480억 원을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이 2019년보다 한 20억 가량 이제 매출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상권 활성화의 데이터로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8.2% 2019년 동월에 비해서 지금 동월에 8.2%가 올랐는데 뭐 구청장이 말씀하신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19년 대비 22년 매출이 4.4%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가 상승률의 반 정도 매출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임금 계산할 때 실질 임금 계산을 별도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말씀하신 데이터로는 맞지 않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아직 제시한 데이터로는 좀 제가 보기엔 미흡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때랑은 좀 달라졌겠지만 대중교통 전용지구 처음 할 때도 사실 이제 신용카드, 카드 매출을 가지고 올랐다고 했었어요. 예, 그때 봤을 때 올랐다고 했고 BC 카드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그 상인 쪽 분들은 아니다. 매출이 카드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지 않냐. 그렇지. 현금으로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현금이나 이런 거 정화적으로 따졌을 때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요즘 현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카드로만 이제 대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니까 지금 이제 카드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 상승률과 따졌을 때는 조금 달리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가 원래도 이제 카드를 많이 썼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이제 뭐 카드나 여러 가지 페이 등을 해서 현금 사용량이 줄어든 걸 고려하면 더더욱 이걸 매출이 종합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상인분들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구정 계획을 열심히 또 많이 말을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뭐 기존에 말씀하신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재밌는 게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교통 시범 사업에 우리 국가 한 축이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에어택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그러니까 드론 택시 드론 택시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나 화물을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같이 작은 비행체는 아니고요. 정말 뭐 우리가 옛날에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나르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 현실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긴 한데 정부 계획에 따르면 25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뭐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면 물건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 좀 그렇진 않긴 한데 뭐 어쨌든 UAM을 하겠다. 근데 너무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트렌디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전국적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이 많은 우리 구가 UAM이 시험하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산이 많기 때문에 더 적절한지 약간 모르겠다 그런 상상력이 좀 들더라고요. 전기 따르기나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뭐 마을버스나 그런 지원도 잘 안 되고 있는데 UAM 시범 사업을 뭐 그렇죠. 너무 또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안 좋으니까요. 뭐 네. 기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서대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함신익 마에스트로라는 분을 모시고 하겠다고 할 정도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대문 오케스트라를 뭐 당장 사람까지 이렇게 특정할 정도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지금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디선가 보도자료 여기서 봤는데 보면서 저는 약간 드는 생각 어디서 하지 공연을 그러면 뭐 문화체육회관도 있고 약간 이제 체육단 이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네.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서울시장을 꿈꾸셨는데 구청장을 잘못 나오셨던 거 아닌가? 아니 저는 농구단 얘기도 잘하셨는데 농구단을 만들었는데 결국 서대문구에서 농구 보기는 거의 뭐 어렵고 오케스트라 저도 보면서도 오케스트라를 하신다고 하길래 뭐 하면 좋죠. 근데 서대문구에 과연 그 오케스트라를 공연을 볼만하게 좀 정기적으로 할 만한 데가 사실 문화체육회관 정도 문화체육회관도 거기에 맞나?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음악 공연 시설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뭐 다양한 뭐 문화 공연도 하긴 하지만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좀 복합적으로 뭐 영화도 보고 뭐 연극도 보고 등등 할 수 있게 이렇게 약간 다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 같이 짓겠다. 그러면 그때 창서초등학교 거기 초등학교를 없애고 거기서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 돈만 충분하면 사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은 좋긴 할 텐데 어쨌든 뭐 한정적 예산이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나라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도 지금 계속 좀 위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런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순위, 2순위를 따지고 등등을 할 때 과연 이게 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뭐 얘기는 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거는 마찬가지 농구단처럼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을 못 내시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그 해답을 못 내면 이거는 뭐 반대 아무리 좋은 사업이 뭐 좋은 사업이죠. 근데 과연 이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림이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 경의선을 지어하고 그 위에다가 거기다가 네. 그러면 뭐 제가 이 함신익 마에스트로란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약간 그렇게 되면 공수처이 너무 공수표를 구청장님이 하시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제 이성원 청장님 구정 관련해서 저희가 자주 이야기했던 게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 였던 거고 뭐 세 가지 키워드로 하면은 스포츠에 관심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네. 그리고 서부선 역사 이전 사실 이거 말고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잘 모르겠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1주년 인터뷰도 보면 뭐 했다 하시는 게 이 세 가지 키워드 말고는 대부분 다 이전부터 준비돼서 진행하고 있던 게 마무리되는 정도 이야기 아니면 뭐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또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전에 하던 사업인데 너무 진전이 없어요. 여기 지금 가재울 사거리에 있는 그 청소년 센터 만드는 것도 이제 그렇죠. 거의 다 이제 끝나가니까 곧 개관하겠다, 뭐 개관식 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거의 작년 저 선거 때쯤에 개관식을 한 해 만에까지 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는 늘 하는 말이 인건비 올랐다. 그래서 뭐 어려웠다 이러는데 저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삽질을 이렇게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제 블로그에 그거 올리니까 사람들이 언제쯤 이걸 이용할 수 있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지금 이제 8월 달에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늦어요. 좀 만들어지는 게. 그렇죠. 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 라디오는 건물을 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아낍니다. 네, 뭐 그래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무사히 짓긴 했는데 아직 빚이 많으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CMS 의원도 열심히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터뷰는 여기까지 좀 들여다보고요. 9위에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계속 좀 시끄럽네요.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차 대표님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저번 우리 방송에서는 좀 해당 당사자 의원들끼리 아예 토론회를 좀 그냥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야기인즉슨 마을버스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서호성 의원은 지원 조례를 이제 의원들과 함께 통과시켰고
예산도 마련했고. 작년 말에. 네. 근데 이거를 왜 집행을 하지 않냐고 우리 구 집행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집행이 되어야 사실 마을버스 재정이 어려운데 사실 그 버스 간격이 지금 시간이 인터벌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좀 촘촘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주민 서비스가 또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어필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주의사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상임이에요. 재정건설이요. 네, 같은 이제 재정건설위원회인데 계속하는 주장은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마을버스에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갖고 조금 이제 줄어들었지만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원할 건데 그거를 왜 우리 구 재정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보통 이제 구의원들이나 우리 구 공무원들은 외부 재원을 가져와 쓰는 거를 이제 좋아하죠. 우리 돈보다 남의 돈 갖고 와 쓰는 거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에 이제 문제가 두 분이 이렇게 부딪히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재원의 문제는 두 분이 만나고 공개 토론을 하시든 어떻게든 좀 풀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이 배차 간격에 있어서의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앞에 붙여놓고 다니시잖아요. 이러다가는 우리 환승 정책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뭐 그 주의사 의원이 조례를 새로 내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예,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배경 설명 조금 하셨는데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서울시가 원래 100% 예를 들면 이제 100으로 치면 100을 지원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승객이 줄어들었던 이유로 15 정도를 이제 뺐대요. 15%를. 그래서 85%를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차 대표가 말한 것처럼 마을버스들이 힘들다고 이제 빠지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우성 의원은 뭐 그런 조례와 구청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남아있는 원래 뺐던 15%를 다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서울시도 돈이 없으니 7.5% 그러니까 서울시가 7.5% 지자체가 7.5%에서 15%를 채우자라고 한 것이고, 그러려고 하니까는 이제 구청 차원에서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서우성 의원이 냈던 조례의 수정안으로서 이제 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이제 원래는 이제 새로운 조례를 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게 이유였고,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얹읍시다라고 이제 했던 게 서우성 의원에 대한 조례였는데, 약간 쟁점이 된 부분은 이제 하나는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의 결정을 구청장이 한다. 이게 약간 쟁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였는데 둘 수 있다로 바꾼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뭐 어떤 심의위원회죠? 예를 들면 이제 서우성 의원의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버스한테 무작정 주지는 않겠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회사들이 개선책을 내면, 그렇죠, 개선책을 내야 되는데 그 개선책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텀이 좀 줄어든다랄지 뭐 운행 간격을 줄이면서 이제 뭐 아니면 또 이렇게 기사를 이제 채용한다랄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개선책을 내야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그걸 개선책을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지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약간 이런 거였는데, 지금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다 정도로 가고 그다음에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하는 거여서 약간 이제 그게 있었고, 그 뭐 하든 안 하든 구청장님의 권한이 좀 세지고 할 경우에도 뭐 구청장님이 마치 뭔가 되게 선정으로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서우성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돼도 안 했는데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있고 서우성 의원을 제가 약간 이제 인터뷰 좀 했는데 뭐냐면은 서우성 의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좋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청에서 하는 조례에 따로 마을버스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살려야 한다. 이게 이제 약간 기본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하는 건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게 지방자치에 좀 맞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조례로 정해진 예산은 집행은 안 하고 그 조례를 뭐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좀 원칙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례를 집행을 한번 안 해보고 수정안이 나온 거라서.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전문위원이 또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전문위원이 이제 그 수정안 관련해서 주의사구원이 낸 수정안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구의회 자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약간 그쵸. 중립적인 조언을 원래 하시는 그렇죠. 자리죠. 이제 이 조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뭐 불법 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이런 거를 덧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시행도 안 한 조례를 수정하는 거는 과히 보기 좋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그렇죠. 뭐 구의회 자주 보시는 전문위원이 저렇게 좀 세게 말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 시행도 안 한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가질 필요는 있긴 하겠다.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근데 이제 문제 해결용으로 봤을 때는 꼭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 중심으로 봤을 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좀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뭐가 시행했냐 안 했냐, 시행도 안 하는 수정안을 낸 게 잘했냐 못했냐는 별반 의미가 없는 지금 공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날이 더워질수록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불편은 커질 텐데요. 얼른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청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나왔던 보도자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일 날 나왔던 보도자료는 한 건이었고요. 서대문구에서 노후 저층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된 5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사비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부담은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천장 창호 교체, 옥상 루프 시공, LED 조명,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이라고 합니다. 30가구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하고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기후 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30-1983번입니다. 13일 보도자료 역시 한 건이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100세 건강 구강관리 특강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6일 지나갔네요.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가좌 보건지소 4층 강당에서 노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주제로 특강 연단 소식이었고요. 14일 보도자료도 한 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16일 아까 다뤘던 내용이네요. 102번 정거장 관련 주민공청회 연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보도자료를 늦게 보낼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보냈고요. 15일 보도자료는 두 건이었습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 문제 해결 서비스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량의 전국 건물 4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절감 솔루션을 확대 보급한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과 330-137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17일 이것도 지난 거죠.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한 자리에 모여서 신촌에서 저녁 8시까지 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16일 보도자료는 마지막으로 이것도 늦게 보냈습니다. 뭐냐면 이미 사업을 14일 날부터 시작을 한 사업을 16일 날 보도자료 보냈더라고요. 행사 사후 보도자료인가 보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작은 했어요. 14일 날 이미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찾아가는 1대1 무료 세무 상담 실시한다고 16일 날 밝혔는 건데 14일 날 인왕시장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천시장, 포방터, 백년시장, 유진상가, 홍제 골목형 상가 등등등으로 연결되는 세무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세무1과 330-11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연 1-1구역 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진다라는 이름으로 보냈는데요. 그 모든 건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끝났나 봅니다. 여기가요. 끝난 그 아파트가 들어서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재산권 마음대로 팔고 등등등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준공이 되려나 보네요. 네,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요. 벌써 날이 엄청 더운데요. 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그런 고민도 들겠지만 참 물가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휴가 갈 수 있을까 고민도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주머니 사정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여름 마음만이라도 시원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클론의 도시탈출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